주도 섹터 공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 시간에 저희가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다음 주 이 시간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라고 예고를 해드렸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의 해석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정규장에까지 반응을 다 보고 난 자리가 바로 오늘장인데요. 본부장이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되나요?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이만큼이나 높아진 컨센에 대해서 높아진 상황이라 따른 이 주가 반응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마이크론의 한정된 특성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그 두 가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표면적으로는 잘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죠. 본장 오늘 아침에도 많이 빠졌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 보고 두 번째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됐던 내용 중에서 삼성 하이닉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두 가지 나눠 볼게요. 네. 일단 실적 자체는 수치는 뭐 복잡하니까 어제 나왔으니까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은 3월에서 5월 달까지가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이라고 하는데 매출은 2%는 잘 나왔어요. 2% 잘 나왔어요. 괜찮은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2% 잘 나왔어요. 기억하시고 4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가이던스는 1.3% 잘 나왔어요. 그게 문제였던 걸까요? 다 기억하세요. 네. 2%, 1%. 2%. 네. 3개월 전에 3월 21일 날 지난 분기 실적 발표될 때도 실적 나왔을 것이고 그 당시도 가이던스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실적과 가이던스 매출이 원래 시장 예상보다 9에서 10% 더 잘 나왔어요.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9에서 10%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인 가이던스가 많이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진짜 뭔가 something new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HBM. 아무것도 없지만 HBM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고 수요가 어쩌고 제품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꿈을 새롭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something new가 들어가고 숫자가 한 9에서 10% 잘 나오다 보니 3월 21일 실적 발표됐는데요. 실적 발표되고 주가가 15% 올랐어요. 이번에는 고작 1~2% 잘 나왔어요. 그냥 내용상으로 네. 새로운 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1~2% 잘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게 위스퍼 넘버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요? 위스퍼. 제가 딴 방에서 같이 새로 만들었는데 영어를 자꾸 쓴다 그래서 속닥, 쑥떡 하는 넘버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까 가이던스가 1%잘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가이던스가 74억에서 78억 불 새로 오는 분기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서의 쑥떡 넘버는 한 80억 불이었어요. 차이가 상당한데요. 그래서 그게 한 7%였거든요. 네. 그거만큼 주가가 빠졌습니다. 딱 그러면 그 정도 소화가 됐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더 이상 안 빠지는 게 맞아요. 예, 오늘 빠진 걸로. 오늘 빠진 걸로 이제 마무리가 걔네 된 거. 펀더멘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첫 번째 멘션은 이게 IT는 여러분들도 똑똑하고 저도 똑똑하고 앵커니 똑똑하고 카메라들 감독들도 다 똑똑해요. 똑똑하다는 얘기가 5년 전, 10년 전보다는 엄청 똑똑해요. 정보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뭐 이렇게 넘버가 이렇게 짓게 돼서 네이버고 거긴 네이버가 없겠습니다만 짓게 된 컨센서스라는 것 자체가 네. 그게 실제 넘버가 기대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쑥떡 넘버가 기대치인 거예요. 이게 실적 발표 임박해 오면서 컨센이 다 높아지는데 그게 숫자에 반영되지 않은 영향도 그렇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식화하는 거니까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실제 속으로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넘버는 80억 달러 이상을 기약했는데 75억 불, 74억 불 나오니까 그거만큼 빠진 겁니다. 이거 함의는 뭐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삼성전자 나중에 말씀드린 그런 거가 실질적인 차이보다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추세가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더 잘 나오지 않으면은 주가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까지가 주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그 기대치와 괴리를 하면은 다 빠진 거예요.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새로운 건 없었는데 새로운 건 네.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HBM에서 마켓시어가 한 5% 될까 말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거꾸로. 얘네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HBM 걔네들 3를 만들려고 열심히 투입하는데 네. 생산성이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는 좋아요. 그래서 계속 투입할 거예요.
근데 HBM3를 생산하려고 여기에 한 10개를 생산을 엘로케이션 하다 보니까 원래 HBM이 아닌 쪽, 넌 HBM, 우리 DDR5를 합시다. 이쪽에 생산이 30개가 빠져요. 이거 10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30개가 빠진다고요. 그쪽에서 쇼티지가 나올 그렇죠. 가능성도 있네요. 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아, 그러니까 세계 중 삼성 하이닉스가 대충 엔비디아에서 한 60몇 프로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HBM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0%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30몇 프로 되고 나머지 찌꺼기를 이제 마이크론 갖고 있는데 얘네가 10개 하면서 30개를 로스를 나고 있는데 이거 수요가 미래지향적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만약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에 많이 실제 하면은 어떻게 지금 많이 안 한 건데 네. 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기회가 이쪽으로 가게 되겠네요.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넌 HBM. 그걸 우리가 레거시 제품의 수급이 HBM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그 근거가 되는 거고요. 네. 그건 지금은 이제 예상인데 그것이 뚜렷해지는 게 아마 4, 4분기 내년 넘어가면 뚜렷해질 거라는 함의가 코멘트에서 발견이 됐고 그거는 삼성한테도 하이닉스한테 둘 다 좋죠. 첫 번째 삼성 마이크론이 이렇게 HBM 막 하는데 잘 안 되면 누가 이슈해?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의 다 독점력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하다가 헤매면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 그 걔네 문제고 하다가 헤매면은 아까 이렇게 쇼테지가 나니까 이 HBM 아닌 쪽의 수급에서의 제일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은 삼성전자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레거시 제품의 가격 긍정적인 효과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HBM에서 삼성전자가 무언가 성과를 낸다면 더 기회가 금상첨화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론에 해당한 이슈로는 상당히 반도체주 실망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좀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요소가 많기는 한 거네요. 정확히 말했을 때 하이닉스한테는 긍정적인 거고 네. 삼성전자도 긍정적인데 HBM만 하면 더 긍정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요거는 삼성 하이닉스고 나머지 장비 쪽에서 어저께 한미반도체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미반도체 설명드리면 한미반도체는 그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의 중요한 고객이죠. 그렇죠. 하이닉스 다음으로.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최근에 올랐잖아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HBM에서 뭔가 가시적이고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게 만약에 가시화되면은 우리한테도 더 기회가 있어. 이렇게 해서 투자가들이 한미반도체 봤을 거예요. 근데 별게 안 나왔잖아요, 저게. 그 실망 매물이 나온 거군요. 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원래 투자하기로 한 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변화가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갔다가 되돌림 받는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과 기인을 해서 봤을 때 이것도 하나 궁금해요. 여기와 연결고리가 이수페타시스가 온일장에서 불을 뿜는 것 같은 네. 연결고리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가 급등을 하고 있죠. 네. 목표 주가에서 평균치는 대충 따라온 것 같고 상단의 목표 주가하고는 아직 괴리가 있지만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은 한미반도체하고 삼성하이닉스하고 다른 거는 그렇죠. 삼성전자 아까 HBM 해결이 안 됐고 네. 하이닉스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부담을 경계를 받는 생각이고 한미반도체하고 이수페트하고 다른 거는 한미는 밸류에이션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수페타시스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괜찮아요. 이게 괴리감이 상단의 목표 주가 뭐 10만 원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인 여유감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오르는 것이 갭매기도 됐는데 그 전까지는 한미가 먼저 갔어요. 한미는 뭐 PER이 뭐 한 40몇 배 40배 정도 될 겁니다. 18만 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내년 기준으로 한 40배 되거든요. 물론 성장성이 이수보다는 더 많죠. 한 70% 되니까 40배 갈 수도 있는데 18만 원 자꾸 건드려지는 거거든요. 네. 40배라는 거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높은 거 기준으로 하더라도 내년 기준은 30배가 안 될 겁니다. 물론 성장성은 낮아요. 근데 앞으로의 성장성에서 한미 반도체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쓴다 안 쓴다 삼성이 쓴다 안 쓴다 이렇게 뭐 잡음이 있는데 이수는 그냥 확대만 되고 있어요. 커스터머가 있어 확대되고 있어요. 속도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수가 편나하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갔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수하고 테크윙인데요. 네. 이수하고 테크윙이 둘 다 오늘 많이 가다가 테크윙도 약간 했는데 테크윙은 이제 목표 주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더 있습니다만은 가는 놈 뛰는 놈 말타기죠.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상단이 계속 막혀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환율도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고 전체적인 라지캡이 애매할 때는 조금 빈틈을 타서 가야 되는데 탄력이 좋은 놈을 타야지 수익이 단기에 먹기 좋거든요. 그런 심리가 여러분 개인 투자가 말고도 기관들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게임을 단기하기에는 잘 뛰는 말을 올라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반도체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뭐 레거시 쪽도 이야기하고 여러 방면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탄력도 측면에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 쪽은 일단은 배제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도 그게 있겠네요. 단기적으로 얼마나 단기적으로 하고 얼마나 유연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쓰냐. 그거 왔다 갔다 하면은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줏대 없는 것 같고 이런 이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죠. 요즘은 좀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세하고 시장하고의 조율을 어떻게 맞출까에 달려 있어요. 묵묵하게 3개월 간다는 분이 계시고 종목이 약간 다른 성격의 것을 한 6대 4로 나눠서 그때그때 가느냐 이런 전략을 가지냐 나만의 정보가 있으니까 내가 몰빵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같은 반도체가 움직이 달라지죠. 오피셜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한 종목에 몰빵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방법이 없어요. 개인적 친해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셜리는 한 5개 종목 정도로 포트를 해가지고 한 333 또는 321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 못 드리거든요. 뭐가 날지는 자기의 성향에 맞춰 있어요. 결국은 투자 성향. 그렇습니다. 투자 성향. 근데 문제는 투자 성향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 3개월이나 한 얼마 되기 전에 다시 어저스트, 교체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분위기상 이 반도체에 대한 힘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 가지 이슈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 이야기도 국내 이야기를 좀 돌아와서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마 저희가 잠정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 해석을 네, 매주 이벤트가 있네요.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이슈와 함께 또 월말이면 확정 실적과 함께 이렇게 하이닉스 실적이 네네. 나올 거고요. 그렇죠.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있을까요? 투자자분들의 컨센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 텐데 어떻게 나오고 일단 있나요? 대형주가요. 쉽게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트하고 한미반도체가 뭐 테크윙 이런 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이런 게 더 나타나는 이유죠. 정보가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한 1주밖에 안 나왔는데 최근 애널리스트 리포트 쓴 거 보면 한 10개 정도 나왔어요. 네. 6월 한 중반 넘어가면서 나온 게 10개 있는데 처음에는 7조, 9천, 8조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8조 초반에서 8조 중반까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에 대해서는 8조 초중반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최근 거 기준으로 잡혀 있어요. 넘버 찍힌 말고 네. 최근 거. 근데 아까 뭐라 했죠? 마이크론 얘기할 때 쑥덕쑥덕 넘버. 쑥덕쑥덕 넘버는 훨씬 높아요. 훨씬 높겠죠. 그래서 뭐 저도 이거는 근거가 없고요. 뭐 그런 쑥덕쑥 넘버를 말하냐 그러면 시장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는 거랑 모르는 건 다르잖아요. 위스퍼 넘버가 쑥덕쑥 넘버가 한 9조는 된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시간이 있습니다. 7월 20 며칠이니까 아직 네. 그 업데이트해서 되는데 현재까지 최근에 나온 건 5조 중후반가 나왔어요. 5조 4천, 5조 8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쑥덕쑥 넘버는 6조가 넘어갔겠죠. 와. 그래서 시장은 그때까지 발표될 때까지 주가가 얼마나 선행해서 올라가느냐 다른 여건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눌리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넘버와이즈는 휘스퍼 넘버를 넘지 않으면은 당일날 주가는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숫자까지 확인을 해주셨고요.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죠. 디램 뭐 가격 인상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고 우리가 앞서 마이크론 이야기할 때도 정보 주셨지만 새로운 무언가 한 방이 맞습니다. 한 터치가 나와야지만 시장이 또 화답을 하잖아요. 어떤 포인트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보면 될까요? 그저께 3, 4분기 반도체 가격 전망에 대해서 모 경제신문이 네. 삼성전자가 15% 높인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맞다는 현재 애널리스트가 반영하고 있는 3Q 전망에서의 가격 전망보다는 위에 더 올라갈 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화답도 기대를 해볼만 그렇죠. 하다. 네, 그럼 디램 쪽이 오히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맞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도 섹터 공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